옛날에 전립선 비대약을 복용했더니 탈모가 치료되더라, 이런 환자들의 이야기가 제약회사에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립선 치료를 하려고 개발하다가 탈모 발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알게 됐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리입니다. 제가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창립 회장 겸 명예회장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탈모 치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오늘 좀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탈모약을 알아보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카피약인, 복제약,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효과, 선택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기 탈모의 경우에는 무조건 약으로 초반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더 늦지 않고 드시기를 권하는 편이에요. 무엇보다 더 진행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탈모약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의견은 병원에서 탈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을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복용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요. 몇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조절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이런 특정 부작용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먹는 탈모약으로 대표적인 것이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리드라고도 하죠. 상품명으로는 이제 프로페시아하고 아보다트입니다. 지금은 프로페시아가 2008년 1월, 아보다트는 2016년 1월에 의약품 특허가 만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카피약들이 상당수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모 시장이 더 왕성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남성형 탈모의 주된 원인은 강력한 DHT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약물들은 특정한 효소인 5알파 환원제를 억제해서 DH 생성을 억제시켜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남성형 탈모증을 치료하게 되어요. 프로페시아 같은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은 2형의 5알파 환원 효소만을 억제하는 데 비해서 아보다트 계열은 1형과 2형을 모두 억제하기 때문에 DHT 농도가 더 많이 감소하고 모발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 복제약도 수십 종에 이르고 있고요. 오리지널이 반드시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동안에 이런 축적된 제조 기술이나 배합 방법 이런 임상적인 데이터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오리지널 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구용 탈모 치료제는 우리가 이제 남성형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고요. 여성형 탈모인 경우에는 국소도포제인 미녹시딜과 남성 호르몬 억제 효과를 갖는 이런 이뇨제라든지 아니면 경구용 에스트로겐 제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 흔히 이제 관찰되는 탈모증으로 우리가 휴지기 탈모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약물 복용이라든지 수술, 영양결핍, 이런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간접적인 요인으로서 내분비 대사 질환, 특히 여성에게 많은 이런 갑상선 질환이나 철결핍성 빈혈, 홍반성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 만성적인 이런 탈모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나스테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치료 후 3개월부터 눈에 띄는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년째 되면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최고조에 이르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치료하지 않은 대조군보다는 확실히 좋은 결과를 보여요. 제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는 이렇게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조절을 해주는 약물이지 근본적으로 탈모를 완치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안에 유전성 탈모여가지고 외가 쪽도 그렇고 친가 쪽도 그렇고 그래서 약물을 한 10년 이상 복용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약물의 효과가 전혀 없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원장 머리가 많이 젊어졌어. 뭐 머리가 풍성해졌는데 뭐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복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쭉 복용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과연 끊으면 실제로 머리가 확 빠질까? 아니면은 남는 게 다 빠질까? 아니면 더 빠질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제가 약물을 중단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자라났던 모발이 다 빠져가지고 예전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갔길래 역시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먹었고요. 원래 이제 프로페시아가 권장하는 나이가 18에서 50세까지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벌써 50 중반을 훌쩍 넘었으니까 현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더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탈모약을 선택하게 되는 기준은 당연히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고요. 남성형 탈모라면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러면 초기 집중치료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부작용이 조금 강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빠른 치료를 원한다면 저는 피나스테라이드보다는 두타스테라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초기 치료에는 더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근데 안전성이라든지 검증된 것 그리고 오리지널 이런 거를 선호한다 하면은 저는 피나스테리드를 선택하는 것과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을 권하게 되겠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어느 거냐. 그리고 나는 뭐 새로운 약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모험적이라면 당연히 카피약을 권하겠죠. 6개월 정도는 피나스테리드를 사용해 볼기를 권해 드려요. 효과를 보시면 그걸로 이제 쭉 드시면 되는 거고, 근데 효과가 없다. 그럼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약물을 바꿔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하기를 권고합니다.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방광기가 또 길기 때문에 하루 걸러 하나씩을 또 복용을 권유하기도 해요. 약물 복용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약은 먹지 말고 그러면 관리라든지 PRP, 줄기세포 배양액, 각종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태반주사 이런 메조테라피를 주사하기를 또 권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면담을 하셔서 자신의 적합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탈모 치료는 무엇보다도 초기에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중기 탈모나 말기 탈모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중에는 모발이식이라든지 약물 치료는 안 되어서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더 큰 비중이 들 수가 있어요. 무조건 초기에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집중 치료,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으로는 이제 탈모약의 부작용 그리고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어떤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